자, 이번에는 여러분한테 뭘 알려드릴 거냐면 반응형 웹사이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반응형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웹사이트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C에 맞는 PC형 웹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PC에 맞는 웹사이트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태블릿 PC든 모바일이든 똑같이 이제 모바일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웹사이트. 그렇죠? 그러니까 웹사이트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PC에 맞춰져 있는 거, 태블릿 PC에 맞춰져 있는 거, 모바일에 맞춰져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웹사이트가 이런 식으로 존재할까요? 그냥 단순해요. 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화면의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PC 같은 경우도 PC가 굉장히 큰 사람이 있고, PC 모니터가 굉장히 큰 사람도 있고, 또는 작은 사람도 있고, 태블릿 PC도 태블릿 PC를 큰 거 쓰시는 분도 계시고, 작은 거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모바일도 마찬가지죠. 모바일도 이제 큰 이제 모바일 쓰는 분도 계시고, 또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가로냐 세로냐, 태블릿도 마찬가지죠. 가로냐 세로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해상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해상도가 절대적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반응형 해상도 분기점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사람들이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해상도 분기점에 맞게끔 코드를 짜도 되지만, 실제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가보면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맞춰놓은 분기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다 달라요. 프로젝트마다 고객이 사용할 때 이 고객이 원하는 그 해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은 맞춰져 있긴 해요. 보통은 이제 모바일이 얼마큼이고, 이제 태블릿 PC랑 모바일이 어떻게, 태블릿 PC랑 노트북, 그 다음에 뭐 PC, PC는 뭐 1280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에 맞게끔 이제 코딩을 그냥 해주면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웹 디바이스, 모바일이냐 태블릿이냐 PC냐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미디어 컬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드려야 되죠.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냥 박스 하나만 쓸게요. 로렘이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박스 1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박스 1이 있고요. 너비는 그냥 적당히 줄게요. 700픽셀. 이거는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한 1000픽셀을 할까요? 넉넉하게. 그 다음에 높이도 마찬가지로 안정해주고요. 자, 마진력 오토 해가지고 수평 정렬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더는 10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경우는 골드라고 주고요. 자,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도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가 고정 픽셀이죠. 그러니까 너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면이 줄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잘 알고 계시면 좋은데,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그냥 너비를 1000픽셀로 잡지 않습니다. 반응형을 할 때는 여기가 그냥 위드가 아니라 맥스 위드예요. 최대 너비를 1000픽셀로 잡고, 그 다음에 화면이 주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요. 보이시나요? 자, 아까 여러분들이 위드로 잡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위드는 그냥 고정 픽셀이란 말이에요. 그럼 고정 픽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걸 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형으로 만들 때는 너비가 맥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도 그냥 기존에는 1080픽셀로 잡았잖아요. 근데 반응형 웹사이트로 만들 때는 컨테이너가 맥스 위드가 되면 안 됩니다. 맥스 위드가 아니라 반응형을 만들면 컨테이너가 맥스 위드여야 돼요. 그냥 너비를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부모가 컨미니드 줘가지고 막아놨잖아요. 최소 너비를. 근데 그것도 주면 안 됩니다. 반응형 웹사이트 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고정 웹사이트, 네이버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얘는 뭐 여러분들 PC에 맞춰져 있죠. 보이죠? 얘는 줄지 않습니다. 고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얘네는 웹사이트가 좀 여러 개예요. PC, 그 다음에 뭐 태블릿 PC에 맞는 거, 그 다음에 모바일에 맞는 거, 이런 식으로 달라요. 여러분들 모바일로 네이버 접속해보면 이 페이지 안 나오죠? 그죠? 다 다릅니다. 그거는 적응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튼간에 반응형을 하려면 뭘 준다? 맥스 위드를 줘야 된다라는 거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야지만 화면이 줄 때 텍스트도 같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냐? 지금 박스 1을 화면의 해상도에 맞게 줄여볼 거란 말이에요. 지금 1000픽셀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바로 미디어라고 적어보세요. 미디어. 자, 이게 바로 미디어 쿼리를 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디어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하냐? 소괄호 쓰는 거야. 소괄호, 중괄호. 그 다음에 이 소괄호 안에는 뭘 집어넣냐면 여러분들이 분기점을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분기점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미니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맥스위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민맥스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미니드를 쉽게 말하면 이상이라고 외우세요. 이상. 그 다음 맥스는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미는 이상, 맥스는 뭐다? 이하. 그러면 맞춰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민위드라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1000픽셀 썼습니다. 자, 이거 해석하면 뭘까요? 1000픽셀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1000픽셀 이상. 그러면 여기를 제가 여기다 맥스라 썼어요. 그러면 이건 뭘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1000픽셀 이하로 해석하면 됩니다. 참고로 민하고 맥스 같은 경우는 이상과 이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1000픽셀 미만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999로 만들면 됩니다. 1000픽셀 미만으로 만들고 싶으면 민과 맥스의 한계예요. 민맥스 같은 경우는 여러 미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이하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일단 민이라 쓸게요. 민 위드라고 써주시고요. 자, 지금 화면의 해상도를 지금 제가 1000픽셀로 맞춰놨는데 그래요. 1000픽셀 이상으로 갑시다. 1000픽셀 이상일 때는 이 녀석의 너비가 그대로 갖게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주지 않아도 돼요. 여기다 줘도 되지만 아니면 여기다가 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만 주면 안 되고 내가 주고자 하는 대상, 자, 여기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은 뭐냐면 1000픽셀 이상일 때 박스 1의 너비가 맥스 위드가 1000픽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 그대로요. 이렇게 쓰고요. 그러면 이제 1000픽셀 이하일 텐데 그러면 이걸 맥스로 바꿔봅시다. 맥스.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나오게끔 하고 1000픽셀 이하로 내려갈 때, 그러면 1000픽셀 이하로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코드펜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렇게 간격이 보여요. 보이잖아요? 픽셀 이런 식으로 줄고 늘고 하는 거.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픽셀 이하일 때는 미만으로 갈까요? 그래, 이하일 때로 합시다. 쉽게. 그러면 이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변경을 시켜달라고. 박스 1의 너비 백그라운드 컬러를 뭘로 변경해라? 블루로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블루로 변경해달라고. 자, 너비도 한번 줄여볼게요. 자, 너비 같은 경우도 맥스 위드를 한 적당히 줄여볼게요. 900픽셀.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화면을 줄여볼게요. 1000픽셀 이하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바뀌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1000픽셀 이하가 되니까 너비가 이렇게 바뀌죠. 900픽셀로 바뀐 거예요. 좀 더 줄여볼까요? 800픽셀. 그 다음에 보더도 마찬가지로 보더 컬러도 변경해볼게요. 보더 컬러는 골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변경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1000픽셀 이상일 때는 평소에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요거 가지고 있다가 화면이 줄 때 1000픽셀 이하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자, 1000픽셀 이하라고 해놓고 여기다가는 이번에는 더 내려보는 거죠. 자, 700픽셀까지 내려봅시다. 700픽셀. 자, 700픽셀 이하일 때는 너비를 적당하게 한 600픽셀을 할까요? 600픽셀, 500을 합시다. 그 다음에 색상은 그냥 대충 할게요. 옐로우. 그 다음에 보더 컬러는 블루.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1000픽셀 이하일 때는 이렇게 나오다가 700픽셀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700 화면 너비가 700픽셀 이하일 때, 이하인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예요? 화면 너비가 1000픽셀 이하인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000픽셀 이하인 경우. 자, 그러면 하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자, 저는 여기다가 더 작게 해볼게요. 400픽셀. 자, 맥스 위드도 마찬가지로 더 줄여보겠습니다. 300픽셀. 그 다음에 보더 컬러는 뭐라 할까요? 이번에 얘한테 높이를 줄까요? 높이가 한 200픽셀 되게끔 만들어 볼까요?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오렌지를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화면 너비가 400픽셀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1000픽셀 이하, 700픽셀 이하, 400픽셀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자, 요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얘가 700픽셀 이하고 400픽셀 이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게 문제냐면 중간점이 없어요. 중간점. 그러니까 다 이하잖아요. 그래서 요 중간 같은 경우는 700픽셀 이하일 때랑 400픽셀 이상일 때라는 걸 중간 지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냐면 지금 이게 700 이하잖아요. 700 이하. 여기다가 엔드라 쓸 수 있어요. 엔드. 엔드라 쓴 다음에 민 위드. 민 위드가 이상이라 했죠. 그러면 400픽셀 이상이니까 401픽셀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요 속성이 그대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700픽셀 이하일 때 지금 요 속성을 우리가 집어넣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엔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높이는 변경됐지만 보더 컬러가 지금 누구가 들어간다? 이 녀석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얘한테 보더 컬러를 안 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엔드를 명확하게 해주면 어떻게 된다? 지금 보더 컬러는 딱히 안 줬기 때문에 보더 컬러는 얘 거 들어가는 겁니다. 보더 컬러 지금 골드가 들어가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골드 말고 반영해줄까요? 얘는 따로 뭘로 해줄까요? 그냥 핑크로 해볼까요? 핑크? 대충.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점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얘는 이제 사실 이제 이하로 했을 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하니까 여기다가 엔드라고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게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맥스 미드가 얼마일 때 701이 아닌 맥스가 아니죠. 민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화면 너비가 1000픽셀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화면 너비가 몇 픽셀 이상? 700픽셀 이상인 경우죠.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400픽셀 이상인 경우로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정리하면 미니 이상이고 맥스가 이하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왜 제가 이걸 알려드릴까요? 실무에서 가면 다 맥스 민으로 돼 있어요. 요거보다 좀 더 쉽게 작성하는 코드가 있긴 한데 그거 이따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실무에서는 요 맥스 민으로 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컨버스 홈페이지 한번 들어볼게요. 컨버스 홈페이지도 얘도 이제 반응형 웹사이트인데, 자, 얘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만 봅시다. 자, 화면이 줄어들었을 때 아무거나 클릭해볼게요. 사이즈 분기점이 여기 있네요. 자, 보이시나요? 다 뭘로 돼 있어요? 맥스로 돼 있죠. 맥스. 그렇죠? 맥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스가 뭐라고요? 바로 이하다. 그래서 이하냐 이상이냐 뭐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배운 단계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요걸 많이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픽셀 이상일 때는 이렇게 나오다가 700픽셀 이하일 때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000픽셀과 700픽셀 사이라 보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